엘프사이 콩그루 인사 시간 남았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트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오늘 다룰 이야기, 세상에 우와. 셀 수 없이 많은 수많은 우주가 있다? 다중우주? 우주는 정말 여러 개일까? 다중우주를 이해하려면 네. 우리가 먼저 단일 우주를 알아야 돼. 뭐라 그래요? 이 세상 전부 모든 것 우주. 네. 여기서부터 이미 우리는 단일 우주를 가정하고 있어요. 우주가 만약에 하나가 아니라면 우리는 우주를 우주라 부르면 안 되고 우리 우주라고 불러야 됩니다. 우리 우주. 예, 우리 은하 뭐 이렇게 부르요. 우리나라. 좀 더 정확하게 이것을 우리가 우리 우주라고 하는 게 맞다는 말씀이죠. 좀 더 정확하게는 관측 가능한 우주라고 부릅니다. 이게 그려본 이미지입니다. 관측 가능한 우주를. 중앙에 지구와 태양이 있습니다. 주위에 태양계 천체가 있어요. 그리고 근거리 별들이 있고 가까운 은하부터 먼 은하까지 초기 물질들 그리고 가장 외곽에 우주 배경 복사가 감싸고 있는 형태죠. 오늘 네. 쉽게 설명드리려고 영화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유명하죠. 대표적인 단일 우주 영화 타짜. 지금 뭘 설명하시려고 타짜를 단일 우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지. 예. 굉장히 타짜에서 패를 관측하기 전까지는 결과를 알 수가 없죠. 하지만 패를 뒤집는 순간 결과가 결정되죠. 이거 뒤집을 수 있습니까? 없죠. 패를 뒤집는 순간 특정 결과를 보여주는 입자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이 패는 못 뒤집어요. 이거를 바꾸려고 하면 손모가지 날아가는 거예요. 네. 이게 단일 우주예요. 마포대교는 무너졌냐? 이거 관측하기 전까지는 알 수 없지만 관측하는 순간 무너졌거나 무너지지 않았다는 것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이게 바로 단일 우주라는 겁니다. 네. 단일 우주, 오직 시간이 한 방향으로 흐른다는 말이에요. 네. 물리 법칙이 적용된 세상의 한계 속에서 철저하게 유일하게 살아가고 끝납니다. 우리 모든 존재가. 그렇죠. 네. 이게 단일 우주예요. 다중우주로 가볼게요. 다중우주로 가면은 단일 우주를 훨씬 멀리서 보는 것과 비슷하다. 섬이 있습니다. 섬 자체가 그냥 우주입니다. 모든 세상이라고 치세요. 그러면은 섬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섬이라는 개념 자체도 필요 없는 게 왜냐면 얘네밖에 없으니까 이게 단일 우주예요. 그런데 다중우주로 가면 독립적인 섬이 더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이제 다른 섬이라는 개념이 있어. 근데 문제는 뭐냐? 저 섬과 우리 섬 사이에 너무나도 멀리 떨어져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지평선 끝까지 봐도 사실 저렇게 안 보여. 전혀 보이질 않아. 아무리 멀리 봐도. 네. 그래서 서로 이 바다에는 우리 섬밖에 없구나 라고 믿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뭔가 저 관측 불가능한 저 너머에 우리랑 똑같은 섬에 있고 거기서 섬에 있는 사람들이 치킨을 먹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게 바로 다중우주를 떠올리는 현재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중우주를 다룬 작품을 통해서 네. 우리가 약간 오덕스럽게 다중우주로 가보겠습니다. 스파이더맨 뉴 유니버스. 저기에 바로 스파이더맨의 다중우주의 시작이 담겨 있습니다. 저기 서 계신 분들이 전부 각각 다중우주에서 오신 스파이더맨입니다. 다양한 스파이더맨이 각각의 다중우주에서 만나서 모여가지고 뭔가 미션을 처리하는. 우리가 영화 어벤져스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다중우주를 활용해서 이 최강의 악당 타노스를 물리치죠. 그렇죠. 네. 네, 여러분이 떠올리는 웬만한 게 다 다중우주야. 네, 그 정도로 다중우주는 우리의 삶 속에 익숙하게 와 있다. 드디어 오늘 공개된 영화 스파이더맨 노 웨이 홈의 예고편이 있었습니다. 와. 대놓고 영화상에 멀티버스를 표방하고 있고요. 네. 아마도 닥터 스트레인지가 뭔가 중요한 건 어쨌거나 이런 식의 다중우주가 이번에 개봉될 노 웨이 홈에 나올 수 있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제가 스파이더맨 시리즈 중에 가장 좋아하는 장면이 있어요. 요거. 요게 거의 제 웃음벨이거든요. 다중우주에서는 이러한 춤까지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다른 작품 가보겠습니다. 다음 장 주시면요. 엘프사이 콩그루. 슈타인즈 게이츠라는 게임입니다. 엔딩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와요. 그 다양한 엔딩들을 기반으로 이제 애니메이션화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세계선이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세계선. 이게 도대체 어떤 거냐? 러시아 출신 독일 수학자 민코프스키가 만든 시공간이 있습니다. 시공간. 그렇죠. 이분이 물리적 사건이 일어난 장소와 시간을 좌표로 표현한 걸 세계점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러한 세계점들이 그리는 궤적을 세계선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 세계선을 기반으로 슈타인즈 게이트가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풀어나가고요. 시간과 공간을 함께 표현했기 때문에 상대성 이론과 연결이 됩니다. 그렇죠. 시간 좌표는 허수가 되고요, 여기서. 그리고 일반 상대성 이론과 특수상대성 이론의 세계선은 같은 개념이지만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는 세계선이 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어려워요.
우와. 제가 이 말을 왜 드리느냐? 알 어려워요. 필요 없다는 거야. 어려워. 포인트는 뭐냐? 이 슈타인즈 게이트에서 세계선의 개념을 가져와서 굉장히 좋은 창작물을 만들어냈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네. 일단은 양자역학의 관측자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네. 관측자. 이 관측자라는 것은 네. 내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나를 기준으로 시간과 공간이 바뀌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개념도 리딩 슈타이너라는 개념으로 구현을 합니다. 게임 안에서. 리딩- 세계선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종의 세계 점들을 연결한 궤적이에요. 네네. 흘러가는 어떤 우주라고 보셔도 돼요. 네네. 근데 이 모든 세계선의 기억을 가지고 있는 주인공이 존재한다. 그게 바로 리딩 슈타이너 능력이다. 라고 보면은 엄청난 거죠. 다른 우주를 다 느낄 수 있는 거야. 근데 이 능력을 이 기계에 적용합니다. 다이버전스 미터라는 기계입니다. 세계선을 수치로 다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과거가 바뀌거나 우주가 바뀌거나 무언가가 바뀌잖아요. 네. 그러면은 저 수치가 미세하게 변하고 오직 주인공만 변화한 수치를 인지해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굉장한 과학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요분이 굉장히 대단하신 분이에요. 마키세 크리스. 이분이 거의 천재인데 예쁘면서 성격도 굉장히 좋으면서 약간 츤데레인데 굉장히 또 따뜻하고 생각도 깊고 희생하고 부족한 건 뭔데? 부족한 없어요. 뭐 단점이 아예 없는 캐릭터예요. 이분이 명대사가 있습니다. 제가 이걸 보고 진짜 우느라고 이제 그 뒷부분을 못 봤어. 저분이 이제 죽음을 각오합니다. 내가 희생해서 네. 무언가 대단한 일을 하겠다라는 결심을 한 순간에 나오는 대사가 있어요. 내가 여기서 죽어도 모든 세계선에서 살아있다라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이다. 이 말을 하면서 남친에게 슬픔을 감춥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남친이 얼마나 슬픕니까? 여친이 죽는 거야. 네. 죽으면 안 돼, 여친이. 그 남친이 막 이게 막 이렇게 막 잡아 인중 잡고 막 너무 괴로워해. 그러니까 이 마키세 크리스라는 똑똑한 과학자가 위로하고 싶은 거야, 이 남자친구를.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죽어도 수많은 세계선의 마키세 크리스는 살아있다. 나는 단지 이 우주에서만 죽는 거지 수많은 우주에 내가 살아있다고 생각하면은 내가 죽는 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슬퍼하지 마라. 이거는 양자역학으로 남자친구를 위로하는 겁니다. 다음 작품 가겠습니다. 이프온리. 네. 이프온리는 다들 아실 겁니다. 어떻게 해도 근데 똑같은 일이 일어나. 이 말은 뭐다? 슈타인즈 게이트에서 다이버전스 미터가 안 변하는 거야. 아시겠어요? 이프온리는 어떻게 해도 이게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 결국 미래를 바꿀 수 없다라고 판단한 이 남자 주인공. 본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여자 주인공에게, 여자친구에게 인생에서 절대 바꿀 수 없는 이 하루를 선물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하느냐? 여자를 위해 희생해요. 사실 여자 주인공이 죽었는데 마지막 장면에서 남자 주인공이 대신 죽습니다. 그렇죠. 이건 뭐냐? 다이버전스 미터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세계선이 옮겨졌어, 이제. 세계선이 옮겨졌어. 이거는 내가 볼 때 이프온리 감독이 슈타인즈 게이트 봤다. 그 남자가 죽은 우주, 여자가 죽은 우주, 이 두 가지 평행 우주로 하나의 영화를 만든 게 바로 이프온리다. 다음 작품 가겠습니다. 드래곤볼. 트랭크스, 이 친구 미래에서 왔어요. 네. 머리 스타일은 약간 과거 스타일인데 어쨌거나 미래에서 왔습니다. 단일 우주라면 패러독스가 발생합니다. 왜냐면은 트랭크스가 과거로 가잖아요. 단일 우주라면은 예를 들어 트랭크스가 뭔가 문제가 생겨. 어떻게 됐어? 그러면은 트랭크스가 사라져요. 이게 패러독스입니다. 타임 패러독스. 하지만 그거를 없애기 위해 이 토리야마 아키라는 다중우주를 설정합니다. 다음 작품 가겠습니다. 네. 시그널입니다. 박혜영 경위, 이재한 형사님 잘 들으세요. 야, 이거 다중우주에서 굉장한 이 필모그래피가 될 수 있는 역작이었다고 봅니다. 이게 어떤 알고리즘이냐면 이 평행우주 사이에서는 연결된 쪽에서 좀 더 시간대가 뒤에 있는 사람의 죽음이 그 다음 평행우주의 과거로 연결을 시켜줘요. 네. 이런 게 전부 다중우주예요. 제가 말씀드린 게 다 다중우주고요. 다중우주가 일리가 있다고 보는 측면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우주가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낮은 확률, 희박한 확률인 거예요. 과학자들이 불편합니다. 우리 우주가 존재할 가능성이 확률이 너무 낮으니까 그러면 우주라는 개념 자체가 만약에 무한대가 돼버리면 무한한 경우의 수에 있는 우리 우주는 확률이 0이 아니고 점점 늘어나는 겁니다. 무한대로. 결국 우주가 무한대가 돼버리면 우리 우주가 존재할 가능성도
무한대예요. 다중우주라는 개념이 이렇게 나왔다는 겁니다. 평행우주와 다중우주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촉근이론 얘기하겠습니다. 뭐 이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결국은 수학입니다. 그냥 다 수학이에요. 우리 우주를 10차원 혹은 11차원이라고 보는 촉근이론이 있습니다. 촉근이론에서 설명하는 우리 우주는 10차원 혹은 11차원으로 돼 있다고 해요. 촉근이론을 통해서 존재하는 차원의 형태를 한번 만들어봤어. 과연 어떻게 나올까? 해보니까 존재하는 차원의 형태가 무한대야. 촉근이론을 만들 수 있는 우주의 형태가 계산해보니 무한대가 나왔어요. 이 말은 뭐다? 우주의 형태도 무한대가 아닌가? 왜냐면 촉근이론상 존재하는 우주가 다 존재하는 우주라고 가정을 하는 거야. 그러면은 그 다양하게 무한대로 있는 형태의 우주가 다 각각의 우주가 아닐까? 왜냐면 그 형태가 있다라는 거는 그런 우주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개수가 무한대야. 그러면 우주가 정말 이 형태, 무한한 형태대로 다 있을 수도 있겠다. 결국 또 다중우주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중우주라는 개념이 나오게 된 게 이러한 것들 때문이에요. 이런 이야기가 왜 나왔는지 제가 일단 한번 던졌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개념부터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야, 요거 해야 돼, 요거. 사실 거의 동일한 개념으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막 말할 때 평행우주라고 그냥 말을 하고 다중우주라고 말하고 똑같이 쓰여요. 요 개념 차이를 제가 명확하게 오늘 짚어드리겠습니다. 다중우주 내에 존재하는 다른 우주들을 평행우주라고 합니다. 다중우주! 굉장히 많은 우주를 그렇죠. 말해요. 굉장히 많은. 근데 이 많은 우주에 하나하나에 각각 우주들이 있죠. 그쵸. 얘네들이 평행우주야. 아까 제가 섬을 말씀드렸죠. 네, 여기도 네모. 섬이 있고 여기도 섬이 있고 여기도 섬이 있고 하지만 지평선 끝까지 봐도 수평선까지 봐도 안 보여. 그렇죠. 서로. 이렇게 섬들이 있는 걸 다중우주라고 합니다. 네. 이 각각의 섬들을 평행우주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지금 아니, 두 개가 있죠. 똑같은 이건 지구인데 그냥 우주라고 할게요. 네. 얘네가 서로 볼 수 없어요. 차원이 달라요. 왼쪽에 있는 애 평행우주, 오른쪽에 있는 애 평행우주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렇죠. 얘네 각각을 부르는 게 평행우주예요. 이렇게 평행우주들이 모여있는 걸 다중우주라고 합니다. 중복해서 우리가 같은 개념을 써도 말이 되는 게 이것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둘을 같이 써도 되지만 명확하게 둘을 구분해서 써야 될 타이밍이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개념을 헷갈리지 말고 잘 설명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중우주는 특정한 어떤 이론에 볼 수 없는 예측이다. 이 문장 기억하세요. 제가 예시 드릴게요. 예시. 일반 상대성 이론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이론입니다. 네. 왜냐? 아서 에딩턴이 관측으로 검증을 했어요. 일식 때. 맞아요. 그러면은 일반 상대성 이론은 실제 있는 이론입니다. 그렇죠. 근데 일반 상대성 이론을 연구를 계속 하다 보니까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공간이 블랙홀의 사건의 지평선 안쪽에도 작용하지 않을까? 그러면 블랙홀 내부로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 이런 식의 예측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블랙홀 내부로 들어가 보지 못해요. 하지만 일반 상대성 이론이라는 게 관측으로 검증됐습니다. 얘를 통해서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어요. 볼 수 없는 영역을. 그래서 일반 상대성 이론의 예측이 바로 블랙홀의 내부를 의미합니다. 어떤 특정한 이론으로부터 우리가 볼 수 없는 어떤 무언가가 예측됐어요. 그 예측이 바로 평행우주입니다. 네. 상대성 이론을 통해서 우리는 블랙홀을 예측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이론을 통해서 우리는 다중우주를 예측했어요. 과연 그 이론은 어떤 뭘까? 이론? 제가 지금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어떤 이게 이론? 시작이죠. 다중우주 이제 시작입니다. 상호작용이 안 돼요. 얘네들은 두 우주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전혀 없습니다. 네. 심지어 물리학 법칙이 동일하게 만들어졌다고도 볼 수 없습니다. 네. 그리고 전자와 빛, 세상을 구성하는 어떤 것조차도 동일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시공간 전체의 물질, 에너지, 정보, 물리법칙, 상수 이걸 비롯한 그냥 모든 게 다를 수도 있어요. 모든 것이 다르면 상호작용이 가능합니까? 질량과 에너지가 존재하는 세상입니다. 지금은 네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빛으로 물질을 관측하는 탄소 기반 생명체들이 지금 살아 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근데 만약에 다른 우주에 질량도 없고 에너지도 없는 우주야. 아예 우리 세상에서는 만들어낼 수조차 없는 파장으로 무언가를 관측하고 우리한테 없는 원소를 기반으로 한 생명체가 있다면 우리는 그들과 상호작용할 수 있을까? 솔직히 과학자들이 왜 욕을 하는 줄 아세요? 제가 지금까지 약 10분간 설명드린 내용을 딱 한 단어로 말할 수 있어요. 불가능. 다중우주는
불가능이라는 말입니다. 지금 제가 한 말이.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중우주를 과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과학자들이 그럼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가? 라는 이야기를 이제 또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인사 시간 남았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 엘프사이 콩그루.